매물 감소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할 거야 이런 말 다 거짓말이다. 제가 집을 가격 하락한다서 집을 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말 하자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집값 떨어졌을 때 내 집 말을 하자. 근데 사람들은요 집값이 오를 때만 해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안 해. 가을 이제 이사철이 시작됐는데 서울의 전세 매물 부족으로 또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은 뭐 하반기 전세값 뭐 계속 상승하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전세 매물이 줄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계약갱신 청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매물이 나와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를 쓰면 그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줄고 있는 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수요 감소하고도 연결이 돼요. 내가 이사를 가면 수요도 증가하고 매물도 증가하죠. 근데 매물이 감소하는데 그러면 수요도 감소할 거 아니에요. 집을 찾는 사람.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매물 감소만 하고 있대. 아니요. 주택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매물 감소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할 거야. 이런 말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새로 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결혼하거나 이러면 새로 구하는데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전세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올해 11월부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수도권에 올해 4분 이미 시작됐는데 4분기 때부터 좀 의미 있는 입주 물량 증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이제 상승하니까 월세도 이제 같이 오르고, 근데 공급 물량은 이제 적으면 이제 수요자들의 월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월세 시장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월세 가격은 저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세 시장에서 지금 전세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마찬가지로 부족해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100조 원이 나가 있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도 올라간 상당 부분이 대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전세보증금을 못 올려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월세로 전환될 수 있어요. 반전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되면 월세의 계약 비중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월세 가격도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건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해요. 뭐 낮은 당첨 확률, 뭐 높은 분양가가 이유라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청약 통장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가격이 오를 때만 청약통장이 증가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청약통장이 감소해요. 근데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 가격이 떨어질 때 청약통장 가입하고 내 집 마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반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원인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청약통장 마저도 해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청약통장은 반드시 내 집 마련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이 적고 경쟁이 너무 심하고 이런데 또 시장이 변화하면 이제 3기 신도시도 분양되고 이러면 청약통장은 최소한 지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청약통장마저 해지해야 돼.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 청약통장은 내가 안 깨고 쉽게 말해서 해지 안 하고 뭐 괜찮아 분들은 이걸 해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이제 예정자들이 제각각인 대출 규제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은행마다 해석이 뭐 다르고 이래서 막 복잡하다고 하는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혼란하면 현재 가격 대출 제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거는 뭐 의사결정의 문제니까 뭐 이런 계약자들의 여론이 얼마나 이제 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좀 전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우리가 과연 이런 높은 집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금 여력과 그러니까 수요가 있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대출을 안 해주면 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대출을 그리고 많이 해줘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대상 아파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압력입니다. 여기서 배려를 안 해주면 심지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도 못 산다는 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지는 제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아 이게 심지어 이거 분양 가격이 지금 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을 대출 없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이런 고민스러운 지점이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조금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워낙 단군 이래 뭐 최대 재건축 단지다 할 정도로 물량이 많잖아요. 전세 가격 하락에 아까 얘기하신 연장선에서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요즘 이제 언론에서 뭐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안 빠지기도 하는데 이거 11월부터 입주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물은 증가했는데 전세를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그 시간이 임박해 올수록 이제 전세 가격이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겠죠. 그만큼 수요가 안 들어오면. 근데 공교롭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요 11월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을 잘 보시라. 그리고요 대출 규제 같은 게 9월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이나 이 과거의 현상을 보면 규제가 있은 다음에 2개월이나 3개월 후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본격적으로. 그게 공교롭게 또 11월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도지구, 뭐 이런 입주 물량 증가, 11월. 그다음에 담보대출 규제의 강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시장. 그래서 전 11월을 굉장히 빅 이슈가 많은 그렇죠. 11월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가 집주인 대신에 이제 전세금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줬다가 그 중에 지금 보증금의 92% 가량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게 현재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저는 전세 시장의 전세 가격을 낮추지 않게 하는 효과를 냈다는 거죠. 이게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도덕적 해이를 일으켰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전세금이 떨어져서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팔아서 상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세 자금 대출을요 대출을 또 해준 거예요 전세 자금을.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게 말이 그 집은요 깡통 주택인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주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대출로 버티고 있어요. 전세를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대출해 준다? 빚으로 이루어진 자산 가격이 과연 얼마나 지탱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에서 빚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해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거죠. 매수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손피거래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파는데, 근데 거기에 또 속내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 집이 부족하다고 막 하는데 분양권을 왜 팔까요? 내가 분양권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나중에 입주할 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분들이 지금 분양권을 들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한국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시간 가격이 떨어지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전 시기도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막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 새 집 아파트 사야지. 그러니까 그냥 제가 세금도 대신 내줄게요 이러고 사고 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과열의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분양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새 집 부족한데 왜 팔려고 하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충분하지.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래도 일어나는 거죠. 반포 대장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제 속출되니까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확대하겠다 이런 의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만약 시행된다면 가격 억제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실까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가 되면 실수요자들만 사야 되는데 그러면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고가 거래도 감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반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원베일리인데 국민 평형수가 뭐 60억에 거래됐다, 60억 원에 거래됐다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희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뒤로요 같은 평형수가 48억과 50억 원에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전 이 60억 원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그 뒤로 왜 48억과 50억 원에 거래됐을까요? 이건 실거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막 이제는 막 강남은 국민평형수가 60억 원이 갔어. 아니다. 50억 원에 거래된 것도 있고 그러면 10억 원 빠졌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반포의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는 원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인 파악은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막 몰려가서 막 경쟁해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유는요.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팔지 않을까요?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팔면요. 세금 엄청나게 내야 돼요. 그럼 누가 팝니까?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가격 높게 던져놔. 그러면 그냥 돈 엄청 많은 사람이 그냥 한 채 사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냐? 그게 시장의 가격이 오르는 거냐라는 건 좀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저는 가격이 오르는 걸 수요 증가에 있지 않고 공급 감소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은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원인 파악을 하시라고요. 왜 이런 원인들이 일어났지? 단순하게 얘기한 것처럼 막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수요가 막 사고 싶어 난리. 이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엄밀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 매물이 뭐 쌓이고 이러면서 서울 집값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집값 하락의 시그널은 어디서 저희가 좀 봐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도 물량.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 거기서 공급은 뭐냐면 사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거든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의 매물을 많이 증가시키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는데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요. 저희가 굉장히 예외적인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재화가 공급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오릅니까? 자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매물 증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정확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8만 4천 호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는 7만 9천 호였거든요. 5천 호가 증가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많아요. 나 그럴 것 같아. 그럼 집을 팝니까? 안 팔죠. 근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팔까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할까요? 빨리 올랐을 때 팔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커지고 있고. 그런데 집을 내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줄어요. 보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 그래서 자꾸 부동산 가서 왜 사장님 왜 이렇게 안 보러 와? 시장이 이렇게 좋다는데? 아니 신문만 보면 집값 오른다는데 왜 내 집을 안 보러 오냐고. 이렇게 따지면 이상하게 요즘 한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집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럼 가격을 좀 낮출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의 단초, 시작, 신호가 매물 증가에 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가장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시기와 또 방법을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시죠.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집값을 빠졌을 때 내 집 마련하시라. 근데 그 빠지는 걸 또 알기가 더 빠질 것 같아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단순하게 가자고요. 내가 어떤 집을 사고 싶은데 내 예산이나 적정한 대출 규모에 맞춰서 내 가격이 있어요. 그때 오면은 사자. 근데 예를 들어 그게 지금 10억 원 아파트예요. 근데 나는 5억 원에 살 거야. 이거 됩니까? 안 돼. 영원히 내 집 마련. 안 되죠. 그 적정한 수준을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과감하게 사자. 내 집 마련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집을 가격 하락한다서 집을 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하자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집값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하자. 근데 사람들은요. 집값이 오를 때만 해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안 해. 집값이 떨어질 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그렇지. 아니 최근에 집값 떨어지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네? 강남의 아파트가 30% 이상 막 빠집니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빠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 집 마련하자. 왜 오를 때만 하냐는 거예요. 빠질 때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에 1,000건이 안 돼요.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매물은 쌓여가고. 근데요, 가격이 최근에 오르는데요, 갑자기 월 8,000건으로 증가합니다. 그건 뭡니까? 정확하게 가격이 빠질 때는 안 사고 오를 때만 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 가격은 빠질 때 사자. 그리고 빠지는 걸 경험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보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너처럼 안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뭐 빚을 많이 일으켜서 사셔야 되는데 시장을 잘 보시고 분석하신 다음에 그러면 빠졌을 때는 사자. 이런 방법,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88 대책이 왜 이렇게 집값을 오히려 올렸느냐는 의견이 있냐면 88 대책의 무력함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88 대책을 보니까 집값 잡을 의지가 없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수요 증가잖아요. 그러면 수요를 억제시킬 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